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연히 넘기자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보통 FTA 협상에서 사용하는 역외 가공 방식이라는 걸 적용을 했고, 그런데 단순히 역외 가공 방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멕시코에서 벌어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협정문이 공개가 되면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그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은 Outward Processing Zones로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개성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한의 여러 지역을 역외 가공 지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그 대북한 정책이 기존의 그 대립 정국에서 포용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개방과 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개성이 없으니까 개성이 없다는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게 평가가 변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정문대로만 해석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런 거죠. 예, 이혜영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한미 FTA 협상 결과를 현찰주고 엄을 받아온 협정이라 보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이 사례가 개성공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못해 이 협정이라는 국가 간의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이 개인들 간의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전세 계약서에 그 번지수를 기입하지 않으면은 그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죠. 법결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지 이 번지수가 없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 미래에 있어가지고 이 법적 논란을 스스로 우리가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족 기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한반도 비핵화, 그죠? 그 다음에 노동 기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시는 것처럼 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일반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노동 기준, 예를 들어 국제 ILO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비핵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한반도 전체에 있어가지고 미군의 핵 잠수함이라든가 핵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이 남한 영토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반면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건 북한 지역에 있는 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경수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 프로그램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한반도 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어떤 기준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새로운 불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실효성 없는 합의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개성이 가장 잘된 이번 협상 중에 그런 거를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그런 합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의 보충 발언 듣고 소홍이한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오늘 그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 한미 FTA 협정문 표현의 개성이라는 말은 없지만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을 통해서 개성공단 제품이 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명확히 포함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며칠 전에 또 발표된 이번에 그 외교통상부에서 발표된 그 최종 협상 결과문 여기에도 보면은 원칙적으로 인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인정받은 것 이번에 합의한 것은 개성을 이런 특혜 관세 지역 부여 지역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를 한 것이지 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당연히 그 위원회에서 지정받도록 하는 게 우리의 희망이겠지만 그것은 어떠한 미국으로부터의 보장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일 있다면 그건 이면 합의일 겁니다. 그 이면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송영길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칼럼 투 관세라고 해서 지금 이 설사 여기서 합의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다른 제도 때문에
이 북측 지역에서,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미국에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봉쇄되어 있단 말이죠. 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여기 집어넣어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성에서 마치 원산지 특혜를 갖다가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이 적정하게 책임은 안 지면서도 한국의 국내를 위해서 정치적 선물을 준 데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외교통상부 문건에서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자, 송 의원님 말씀하시죠. 개성공단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개성공단 문제가 북한 핵실험 났을 때예요. 한나라당이나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분들은 즉각 개성공단을 중단해라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도 금강산은 중단하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시장경제 유도를 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바우드에서도 이야기했다가 직접적 표현 안 했습니다만 마땅치 않은 뭔가 좀 스톱했으면 좋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현재까지 북미 관계가 전쟁 상태이고 휴전 상태로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에 바로 현금이 지급되는 개성공단 문제의 원산지 인정을 바로 받기는 대단히 쉽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는 우리의 성과는 뭐냐. 이것이 FTA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인데 근거가 뭐냐. 한반도 역외 가공위원회로 만들기로 한 것은 한반도 전역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에 미국이 FTA를 체결했을 때 퀴즈라 그래가지고 Qualified Industrial Zone이라 그래서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싱가포르과 지금까지 FTA가 맺은 것도 다 역외 가공 형태로 했지 개성공단이 특정 안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질문 한 가지 충분히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사안이고요.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개성이란 말이 없다. 네.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황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개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확약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개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조건부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행 교수님이 어음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에는 조건부, 부관부 계약이 있는 것이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바로 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 100%는 아니지만은 현재 또 북미 관계의 이 6자회담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